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녁 8시입니다. 나는 주식인이다와 함께 하시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중동에서 긴장감이 강화되면서 우리 시장은 오늘 큰 폭격을 맞았습니다. 금요일이 참 우울하게 마감이 된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시장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가야 할지 방향성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로이 대표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대표님이 저희한테 방송에 나오시면서 공략주를 함께 챙겨주고 계시죠. 최근에 저희가 만나봤던 공략주가 캠트로닉스, 한화, 오션이라는 종목들이었는데 두 종목들이 너무나 잘 갑니다. 두 종목 모두 대표님이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를 터치를 하는 종목들인데 다음 주 시장은 또 어떤 공략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시장이 어떻게 마감됐는지 지수부터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더 심화되면서 양지수는 모두 급락으로 마감을 짓습니다. 코스피부터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는 2,600선이 무너지면서 종가 형성합니다. 장중에 3% 넘는 하락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은 조금 만회를 한 채 거래 마칩니다. 2,553선까지 오늘 점심 부근에 하락을 했거든요. 다행히도 2,591선까지는 회복을 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1.63%의 내림세입니다.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워낙 지금 달러도 높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탈이 됩니다. 지금 환율이 한 1,382원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 강하게 매도하는 상황이죠. 개인 홀로 1조 가까이 사들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수 한번 볼게요. 역시 코스닥 지수도 급락입니다. 1.61%의 내림세고요. 어제장과 비교해서도 13포인트나 내려오면서 거래 마칩니다. 840선까지 후퇴한 코스닥 역시 매매 동향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나 싶었는데 다시 워낙 지금 강달러인 상황에서 들어올 수가 없는 지금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3,569억 원 매도고요. 기관과 개인은 동반해서 순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마감 상황을 스핀으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같이 전쟁이 이슈가 되는 시장에서는 강하게 올라오는 걸 몇 가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석유, 가스 관련주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엘컴텍 같은 금 관련된 종목들이 이럴 땐 다시 한번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컴텍이 다시 반등이 나오죠. 5.2%의 급등으로 마감을 지었고 한국석유,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도 중앙에너비스까지 또 가스와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전쟁이 이슈될 때마다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방산주 중에 빅텍도 오늘 10% 넘는 급등이에요. 이렇게 전쟁이 이슈가 될 때마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단기 테마 역시도 중동 확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제 한번 이슈를 짚어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조선과 구리 그리고 또 이구산업 같은 종목들도 올라옵니다.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내면서 이런 종목들이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조선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YIK 어제도 짚어드렸는데 3.8%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급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워낙 지금 위험 자산 기피 심리가 강하다 보니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우수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2.5%의 낙폭, SK하이닉스는 5% 가까운 급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중동에서 확전 가능성이 더욱더 나오면서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성장주들은 떨어지고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가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마감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나는 주식인이다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어려운 시장 맞습니다. 누구든지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다음 주 시장을 더욱더 공부하고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지 찾아봐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QR코드를 하나 띄워놨는데 밴드로 입장을 해주시면 자세한 투자 전략도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함께 하시죠.
예, 나는 주식인이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들의 구원 투수가 되어줄 분을 모셔왔습니다. 로이 대표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참 오시는 날에 또 시장이 이렇게 어렵네요. 지금 벌써 한 2달 정도? 예. 금요일만 되면 이렇게 꼭 안 좋은 장에서 만나게 그러니까요. 되더라고요. 근데 또 금요일마다 시장이 어려우니까 로이 대표님이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뭐 거래일은 이미 끝났어요. 이번 예. 주 거래일은 끝났고 그쵸.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미 뭐 돌이킬 수 없는 거는 볼 필요가 없고 네.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다음 그죠? 주 봐야죠. 또. 그렇죠. 다음 주에는 좀 더 확실한 전략으로 좀 예. 준비하시면은 하락장에서도 대응이 된다는 거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어마어마한 정보들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연이어서 시장이 좀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뭔가를 뭐 대응하기엔 굉장히 애매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나간 것들 다 잊고 우리 뭐 앞으로 우리 미래 좀 준비를 잘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많이 준비했으니까 시청 놓치지 말고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 구원투수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저희한테 주셨던 공약주들이 너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리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화엔진 너무 잘 가네요. 그렇죠. 일단 예. 최근에 뭐 우리가 방송에서 공약주가 나가면 네. 목표가는 다 가요. 아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안전하게 가고 빨리 가는 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모이면은 좀 시너지 효과가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 오.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우리가 3월 29일에 공략했던 한화엔진 그리고 두 번째로 4월 5일 식목일이었죠. 식목일 날 공략한 캠트로닉스 이 두 종목 오늘 좀 리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한화엔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화엔진 보시면은 우리가 3월 29일에 공략을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행보를 좀 보여준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목표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방송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수급 이후에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렇게 시장이 정말 뭐 악재밖에 없는 시장에서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되는 이런 실적주들 좀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 종목 외에도 뭐 앞서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도 분명히 있지만 최근 종목입니다. 최근 종목이고 저는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봐요. 제가 오늘 조선주 관련해서 좀 테마 준비를 했는데 오늘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종목 마찬가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최근에 유리기판이 너무 핫하다 보니까 뭐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 근래 좀 대장주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 이제 전쟁 관련된 전쟁 테마만 시장에서 좀 순환이 돌아주고 그 외에 우리 그동안 주도했던 주도주들은 사실상 지금 부재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버릴 게 아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도 시장에서 좀 아래 꼬리 달고 받아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 사실 지지라인 안에서 그나마 지지라인 안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좀 움직여줬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신규 접근하는 것보다는 뭐 저는 그래요. 지금은 좀 짧고 간결하고 그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움직이는 산업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당장에 지금은 다시 한번 좀 반도체주들이 힘을 못 받고 있죠. 물론 다시 올라올 겁니다. 조금 더 좋은 가격대, 좀 지금보다도 사실 지금 이제 많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조금 더 예쁘게 조정이 나와서 하단에 한 24,000원 다시 재터치가 나오면 저는 재진입해도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유리기판이라는 산업은 최근에 나온 산업이고 그리고 우리가 메모리가 고가 메모리로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유리기판이 더욱더 사실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꿈의 기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료는 분명히 좋은 게 우리 눈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귀로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진입 장벽이 좀 낮은 좀 가격적인 허들이 좋은 가격대에서 한번 재차 진입해 보시면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대표님이 불과 몇 주 전에 저희한테 주셨던 공약주가 한화오션 또 캠트로닉스라는 종목들이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트렌드에 적합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이나 조선 관련된 종목들 며칠 사이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몇 주 전에 이미 공략주를 주셨다라는 게 참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네이버 밴드에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밴드로 입장해보세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문자도 받고 있어요. 샵 3772번으로 주식인이라고 보내주세요. 밴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 주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이제 시장 한번 볼게요. 오늘은 또 특별하게 키워드를 좀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시장 한번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 일단 뭐 제가 사실 이제 시장에 관련된 이런 키워드를 준비를 했는데 뭔가를 좀 좋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사실 좀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 이제 모멘텀이 지금 부재한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내 증시가 미증시를 많이 따라가요. 어제 분명히 이제 대만의 TSMC가 뭐 컨센을 상회하는 정말 좋은 그런 엄청난 매출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증시는 하락을 했죠. 반도체 지수 다 떨어졌고. 자, 국내 증시가 오늘 예상을 너무 많이 벗어났어요. 저는 이제 반도체 주들이 오늘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좀 반등을 해줄 거라고 봤는데 뭐 예상을 완전히 비껴나가는 하루가 아니었나. 자, 지금 시장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을까요? 자, 지금 시장은 단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금리. 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후퇴됐어요.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래요. 그러면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재원이 몰리겠죠. 주식시장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동 리스크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요. 오늘 장중에 어땠어요? 미사일을 쐈다, 미사일이 터졌다. 아니다, 맞다. 사실은 뭐 말 한마디가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하는 이유, 하락하게 하는 이유가 좀 불분명하게 나오는 그런 하루였는데 자, 지금 중동 리스크라는 게 물론 지금 뭐 구리에 투자하고 금에 투자하고 뭐 달러에 투자하고 전쟁 테마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뭐 방향이 두 개겠죠. 증시가 하락하기 이전에 우리가 뭐 공략하고 있던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너무 안 좋겠죠. 근데 반대로 지금 신규 진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뭐 이것저것 전쟁 관련된 거 공략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은 이런 분들에게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 또한 연속적이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볼 때 뭐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지 말고 어차피 전쟁이란 리스크가 시장에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짧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끊어서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 리스크가 최대한 줄여서 보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어제 이제 TSMC 실적 발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은 시장의 모멘텀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실적을 좀 주목해보자. 사실상 지금 뭐 테슬라도 남았고 뭐 기업들 많이 남았겠지만 실적에 따른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 뭐 오늘 증시의 주요 키워드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런 것들 볼 필요 없습니다. 왜? 어제 우리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어제 우리 장중에 3시에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움직이는 테마 안에서 테마주들 공략하는 게 맞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좋습니다. 좋나요? 네, 지금 우선 전략을 들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같은 시장은 뭐 실적에 기반되는 종목들보다는 단기적으로도 테마를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시장 전략 계속 들어볼게요. 다음 주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포트폴리오를 지금은 좀 전략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동안 어땠어요? 주도주들. 자, 지금 우리 그동안 계속 공략했던 반도체가 좋아요. 뭐 로봇이 좋아요. 그동안 공략했던 이 주도주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열이면 10분 모두 다 파란불이 떠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걸 끌고 왔다. 그러면 지금은 빨간색 불이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가에서 잡은 게 아니라면. 자, 그러면 좀 우리가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방어주들을 사야 되느냐. 뭐 보험, 금융, 은행 혹은 전쟁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을 사야 되느냐. 뭐
전 둘 다 똑같다고 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0,000원짜리 종목이 기존에 이제 많이 급등이 많이 나와서 우리 반도체주 10,000원짜리 종목들 좀 부담스러운 자리였어요. 10만 원짜리 더 부담스러운 자리였어요. 한 주에 10만 원짜리 어떻게 사요? 자, 주가가 조정이 들어와서 지금은 10만 원짜리가 8만 원짜리가 되는 시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8만 원짜리를 사도 2만 원이 남아요. 다른 데 또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그럼 포트폴리오를 기존에 우리가 이런 부담스러웠던 금액대의 종목을 지금은 모아가는 시기예요. 공포의 주식은 공포에 사야 됩니다. 기대감이 이미 반영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다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8만 원짜리 사면 2만 원이 남아요. 지금은. 그러면 이 2만 원으로 방어주들 짧게 보자고 말씀드렸죠. 방어주들 공략하시면서 좀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는 게 맞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뭐 지금 보시면은 방어주라 그래서 전쟁 관련된 뭐 금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다양한 업종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하나의 전쟁 테마예요. 테마 안에 섹터들이 순환되고 있다. 자, 오늘 에너지 올랐어요. 월요일날 에너지가 또 올라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호재가 있거나 혹은 오늘 에너지면 내일 뭐가 움직일지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튼 뭐 우리 아까 말씀 주셨지만 밴드에 오시면 이런 자세한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을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밴드로 입장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 바뀔 때마다 전략 챙겨주고 계시니까 밴드로 입장하셔서 전략 한번 챙겨가시고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로 찍어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링크가 하나 나오실 텐데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문자 보내주세요. 건당 100원 발생하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주식인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대표님 밴드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시청자분들이 공부하실 만한 선물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선물인가요? 그렇습니다. 의도치 않게 제가 금요일에 나오면서 예. 주말간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지금 시장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준비를 했어요. 자, 밴드에 오시면은 총 20강으로 되어 있는 20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주식 기초 강의 자료를 매주 1강씩 제공해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의 개념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을 해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자, 지표 기초 강의 시장 동향 지표의 종류에 관련돼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실 때 굉장히 어려워서 포기했던 부분들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뒀으니까 자, 오늘 오셔가지고 이런 거 받아가셔야겠죠. 그래야 주말에 공부도 하고 우리가 다음 주 시장 전략 잡아 나갈 수가 있겠죠. 자, PPT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뭐 투자자별 동향, 고객 예탁금, 금리와 환율, 그리고 신용 잔고 이런 것들이 사실 들어는 봤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들어는 봤는데 뭔지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하게 누구나 뭐 초급자라도 보면 우리가 공부만 하면 어디 가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게끔 그런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 외국인이 투자 비중을 늘렸을 때 그리고 기관이 늘렸을 때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PPT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꼭 챙겨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증권 시장의 체력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뭐 남에게 뭐 이렇게 큰 틀에서 들으면 아는데 설명 못하는 것들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인 거 알고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자료를 많이 방대하게 준비했으니까 이런 자료들 놓치지 말고 꼭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오직 밴드에서 제공드린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이 주말에도 시청자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선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그 자료 20강을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막상 주식 공부하려고 이제 서점에 책을 사러 가도 투자에 정말 도움되는 내용들이 한 번에 모여있는 책은 많지가 않거든요. 대표님이 직접 만드신 이 강의 자료 20개 받아보시고 주말에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시고 월요일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밴드에 입장을 하시면 누구든지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생방송 중에만 밴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밴드에 지금 입장을 하셔야 이 자료는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되고 스캔한다는 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금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까이 화면에 가져다 대주시면 링크 하나 나오실 텐데 그 링크가 바로 밴드로 들어오셔서 선물을 받아보실 수 있는 링크입니다. 문자 보내주셔도 돼요. 샵 3772번으로 문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주식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밴드 바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이제 로이 대표님과 오늘은 테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쟁과 조선과 관련된 테마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들어볼 예정이니까 함께해 주세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전쟁과 조선 테마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참 있어서는 안 되고 무서운 또 전쟁이지만 또 관련된 종목들 많이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접근해봐야 되겠습니까? 자, 일단 저는 좀 두 가지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제가 사실은 이런 뭐 방위산업, 해운 뭐 이런 것들 외에 곡물 사료라든지 에너지, 원자재 이런 업종들 사실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만큼 뭐 이슈가 없을 때는 재미도 없고 그리고 낙폭이 굉장히 큰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는 업종은 아닙니다. 저는 뭐 방위산업, 해운 같은 경우에는 좀 추천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그렇지 않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 이게 모두가 하나의 테마예요. 전쟁이라는 테마. 자, 이 전쟁이라는 배경에서 방위산업도 움직이고 해운, 그리고 오늘 곡물사료 움직였고요. 에너지, 지금까지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원자재까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러시아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중동도 그렇고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겹포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방위산업 어떤가요? 자, 2차 폴란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겹포제겠죠. 해운, 뭐 지금 전쟁 때문에. 자, 곡물사료, 전쟁 때문에. 원자재, 전쟁 때문에. 자, 그래서 전쟁이라는 테마를 안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섹터, 수급별 순환에 주목을 해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자, 이 큰 하나의 테마에서 엄청 많은 섹터, 다양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5가지의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자,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기 시작하면은 다른 업종들은 차익 실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업종이 또 이쪽으로 순환이 되면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거 움직이니까 수급이 집중되니까 아, 여기에 투자해 보니까 수익도 많이 나고 나 잘하는 것 같아 라는 착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도 사실 곡물사료 이거 다 움직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느냐, 누구나 다 전문가예요. 잘해요. 수익도 잘 내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선반영이 끝난 이후에 차익 실현 장이 오니까 다 물려 있어요. 차익 실현 못했던 분들은 다 물려 있어요. 자,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단발성인 그런 업종이다라고 봐요. 해운이 지속성이 있을 수가 없고요. 곡물사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업종들을 조금 지금 잘 가니까 굉장히 좋은 업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위험한 업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계속 언급드렸죠. 강조드렸고 짧게 보고 간결하게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서 섹터 수급별 순환만 주목하셔도 내가 언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는 충분히 판단이 되실 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분명 반등 시 이 차익 실현은
꼭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반등이라는 건 어떤 반등을 얘기할까요? 업종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증시가 반등하니까 바로 차익 실현이 나와요. 그래서 증시 반등 시에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의하셔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현재 시장이 모멘텀 부재예요. 악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움직여주는 섹터가 없죠. 그러면 오히려 해당 전쟁 관련된 섹터로 이렇게 수급이 단일 섹터로 쏠릴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이 차익 실현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종목이 있고 그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자,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해운주 정말 오랜만에 움직였죠. 상장 이후에 흥하해운 계속 내려왔어요. 계속 하락장이었고 그리고 업황도 좋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보였는데 최근에 뭐 이런 전쟁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의 이슈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고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게 조금 일종의 변곡점이라고 봐요. 왜? 수급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의미한 거래량이 실렸다. 이슈, 재료. 뭐 전쟁이 사실 장기화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단기화에 끝날 거라고도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뭐 유통은 사실 그 물류에서 유통은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일단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두 번째로 실적은 지금 부진했습니다. 최근까지.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 아직까지 급등도 크게 보여주지 못했고요. 과거의 사례처럼 급등을 보여주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 거래량 비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좀 추가 상승을 시사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현대로템입니다. 자, 제가 정말 이 종목 긍정적으로 봐요. 우리도 공략했습니다. 우리도 공략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런 수익률을 달성했던 종목이죠. 지난주에 우리 앵커님이 잘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달성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현대로템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기존에 방위산업이라는 게 국가와 국가의 수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엄청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범위가. 근데 여기에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폴란드의 의존도가 90% 이상이 돼요. 그럼 반대의 경우 이게 뭐 수은법이 개정됐다 뭐다 해도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불발이 됐을 경우에 어떡하죠? 굉장히 악재로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리스크를 해소시켜준 게 이번에 루마니아 수주가 떴습니다. 나왔어요, 시장에. 자, 루마니아에서 수주를 또 받는다. 그러면 폴란드 2차 오늘 또 나왔죠? 자,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덜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겹포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전쟁 때문에 이 중동 리스크 때문에 방위산업주들이 막 올라가요. 그런데 폴란드 2차, 루마니아 수주, 그리고 철도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종목이에요. 가격이 허들이 너무 높다.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풍산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자, 지금 폴란드 의존도 내려갔다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건 철도 관련주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지금 조선주들, 미국이 중국 갈등을 만들어내니까 급등하잖아요. 철도도 똑같아요. 기존에 저가, 철도 수주 많았죠, 중국. 근데 중국 것도 이제 안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현대로템이 최근에 엄청난 수주를 받아왔어요. 작년에 수주 잭팟이었다. 올해는 더 기대가 된다. 자, 악재 없는 종목입니다. 주가 이 구간에서 조정 나올 수 있어요. 이 범위 안에서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주식이라는 건 공포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은 더 좋다라고 보셔야 돼요. 저는 이 종목이 정말 고점 뚫고 52주 갱신했지만 추가적으로 역사적인 고점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풍산이라는 종목이에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 겹포제예요. 겹포제. 자, 지금 구리 값이 어때요?
세상 모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잡을 수도 없어요. 구리값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구리 관련주죠. 근데 방산 관련주기도 해요. 뭐 탄피 같은 거, 전쟁용, 방위산업용 탄피, 스포츠용 탄피 뭐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방위산업도 호조고 구리 가격 상승에도 교포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업은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요. 부채 비율도 양호하고요. 유보율도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뭐예요? 무상증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 준수하다.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주가가 사실 저는 조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고평가까지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확보할 때까지는 더 올라가더라도 지금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주가 조정 나왔을 때 한번 거래량 실릴 때 한번 같이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오늘 세 종목 소개시켜 드렸는데 자세한 전략은 우리가 밴드에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테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쟁과 관련된 방위산업, 곡물, 사료, 에너지, 원자재 쪽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세 가지 종목을 토픽으로 주셨는데 흥하해우, 현대로템, 풍산까지 한번 챙겨가고요. 자세한 전략은 장중에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밴드로 입장하시면 대표님이 직접 전략 주신다고 하니까 세 종목 함께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희 또 선물 한번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선물 지금 여쭤보시는데 어떤 선물이고 어떤 분들이 꼭 받아봐야 하는지 설명 한번 더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앞서 말씀드렸지만 준비한 선물은 총 20강 구성에 정말 초보자들에게 꼭 필요한, 아니요 중수에게도 필요한 그런 기초 강의 자료가 아닐까. 자, 굉장히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꼭 봐야 되는 것들 위주로 20강 준비했습니다. 자, 매주 하나씩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PPT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뭐 눈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같이 좀 PPT를 보면서 설명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여튼 뭐 오늘 자료는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외국인 기관 투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막 외국인이 산다 많이 샀다, 주가가 안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오늘 자료 받아가실 분들은 빨리 밴드 오셔가지고 이 자료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방송이 이제 한 15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밴드로 입장하셔야지 방금 로이 대표님이 보여주신 강의 자료 20개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방법 한 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주시고요. 지금 화면에 있는 QR코드로 가까이 가져다 대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초록색 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만약에 아직 내 핸드폰에 밴드 어플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깔아주시면 돼요. 저희가 평소에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그 곳이 있잖아요. 그로 들어가셔가지고 밴드라고 두 글자 검색을 해주시면 초록색 B가 있는 밴드 어플리케이션 나오실 겁니다. 다운로드 해주시고 그다음에 QR코드 찍고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도 저희 받고 있어요. 조금 더 편하게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주식인이라고 문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밴드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릴게요. QR코드나 문자를 통해서 편하신 방법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방금 보여드린 강의 자료 20개 무료로 받아가시고 주말에 열심히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테마 볼게요. 조선, 또 워낙 전문가이신 분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접근해봐야 돼요? 조선주는 제가 사실은 예. 한 2년 전부터 좀 밀고 가던 업종인데 네. 사실 그때는 크게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야 이제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자, 조선업 올해 초부터 작년부터 뭐 빅사이클이다, 슈퍼사이클이다 이야기가 많아요. 좀 있으면 이제 울트라 사이클까지 나올 거예요. 자, 그만큼 지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은 뭐 어쨌든 더 봐야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주 및 수출이 급증하면서 그동안 사실 조선업황이 어땠냐. 조선업종이 굉장히 안 좋았죠.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이다. 자, 미중 갈등에 지금 반사 이익을 받아서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이거 아니더라도 업종별로 우리 조선 3사가 정말 최근에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수주 잔고 올 초부터 넘친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되는 업종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조선업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 봐요.
자, 신조선가, 계약 당시 단가, 그리고 건조 시 후판 가격, 이걸 원가라고 하고요. 잔금, 이거를 수익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봐야 되느냐? 조선은 배 한 척을 건조하는데 대략적으로 길면 3년이 걸려요. 근데 여기에 처음에 돈을 일부 받죠. 처음에 돈을 일부 받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후판 가격, 여기에 따라서 마진율이 정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잔금 시 환율. 자, 지금 어때요? 우리 작년에, 저작년에 수주 많이 받았죠?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조선업종 지금 어때요? 지금 고환율의 수익성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괴롭혔던 이 적자의 늪에서 모두 벗어났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슈퍼사이클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마찬가지로 종목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시면은 첫 번째로 한국 HD, 한국조선해양 대장주죠. 자, 건조 물량의 점진적 확대와 타 조선사 대비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런 공정 진행 및 고선가 건조 비중 확대로 실적 개선세가 지속적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주가는 고점 대비 아직도 바닥이에요. 너무 무겁죠, 조선주들. 그렇지만 뭐 무거워도 타 종목들 보면은 다 잘 갔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이제는 무겁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급이 좀 몰릴, 집중될 그런 구간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바닥, 단기적으로 이런 트리플 바텀도 만들어졌어요. 다중바닥 형성하고 정말 바닥에서 지지 잘 받고 올라왔죠. 자, 제가 여기 우리 주식인이다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종목을 접근할 때, 종목 진입 타점을 잡을 때 첫 번째 눌림목 말고 두 번째 눌림목에서 잡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미 여기서 추세를 이탈했을 때는 그냥 똑같이 행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기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박스다 혹은 추세다, 상승 추세. 근데 거의 뭐 상승 추세에 가깝겠죠. 저점을 올렸고 고점이 좀 아쉽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조선 업황을 봤을 때 충분히 변곡을 만들어서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솔직히 뭐 조금 저평가됐다라고도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제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도 사실 재료가 많죠. 근데 이제 우리 삼성중공업이라고 하면 가장 뭐 국내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뭐 손에 꼽힐 정도로 장기 박스권을 유지했던 종목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봉상에서 장기 박스권을 유지한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할 때는 크게 상승합니다. 결국은. 자, 마찬가지 지금 추세적으로 우상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52주 신고가 달성을 했고요. 정말 지금은 좋은 모멘텀이다. 조업 일수가 최근에 많이 줄면서 이 1분기 연결 매출액은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엄청난 수주를 받았고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다. 일감이 너무 많다. 자, 하반기에 본격적인 이 고선가 건조 비중 확대 효과가 눈에 띄게 보일 겁니다. 매출로 연결되겠죠? 그러면 재무가 더욱 좋아지겠죠? 그리고 자율주행 선박 이슈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더 스마트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재료로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세 번째로 하나오션입니다. 자, 이거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 종목이더라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고점 이후에 조정을 크게 받았어요. 작년 굉장히 고점 찍고 조정받고 지금 바닥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로템 말씀드릴 때. 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건 이미 선반영이 되고 기대감이 반영이 됐어요. 근데 갖고 싶었잖아요. 하나오션. 너무 잘 올라가니까 갖고 싶었잖아요. 비싸고 높고 접근하기가 힘들었다. 자, 지금 조정 다 받았어요. 지금 하셔도 돼요. 좋은 가격대예요. 왜? 지금 미국 조선소 그리고 호주 인수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북미에 이 함정 시장에 진출했고 특수선 사업부 올해 성장, 내년에 성장 기대감이 엄청나다. 정말 좋은 모멘텀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지금 증시가 안 좋고 수급이 제한적이고 주식시장에 자본이 안 들어와요. 지금 좋은 가격대예요.
여기서 추가 조정 들어왔을 때는 정말 예쁜 파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튼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뭐 조선업계에 없던 이런 강력한 수급 그리고 웬만한 종목들은 바닥 지지 이후에 추세 형성 혹은 상승 추세로 이어가고 있으니까 조선업 3사 꼭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관련주 우리 공략주였지만 조선 기자재도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테마는 조선이었습니다. 한번 여기도 대표님과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또 좋은 종목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많은 수익을 안겨주신 로이 대표님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공략주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피팅 밸브 관련주를 좀 준비했어요. 우리 조선 기자재 관련주. 제가 최근에 이제 조선 기자재로 좀 재미를 봤기 때문에 네. 오늘 좀 2차적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만큼 제가 이제 조선업의 진심이다. 예. 조선업이 앞으로는 정말 지금도 호황이지만 정말 크게 대호황이 올 것 같다. 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그리고 또 굉장히 적재적소의 타이밍이 아닐까. 지금이 오히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하이로 코리아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 종목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한 3년 중에 한 3번 정도 공략했던 종목인데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조선업 업종이 네. 되게 뭐 시장에서 우리 작년에 막 태조 이방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도 기자재 섹터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네. 당시에도 뭐 태조 이방원 할 때도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었어요. 근데 늦게 이제 조금 조정이 들어오면서 재미가 없었던 종목이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지난달에도 봤지만 조선 기자재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도 분명하게 차트 안에서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 구간을 볼게요. 자, 요 구간 보시면은 우리 이제 흔히 말씀드리는 이런 쌍바닥 구간. 쌍바닥 구간대가 사실 굉장히 탄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쌍바닥 구간 이후에 상승 이후 조정이 재차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서 또 이슈 기반에서 이렇게 또 주가가 올라갔죠. 자, 지금 피팅 밸브 관련주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도체, 그리고 원전, 조선. 자, 여기서 수주 모멘텀 따라가는 수혜를 보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우리 종목들 안 간다고 해서 업황이 나쁜 건 아니죠. 업황 굉장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원전. 최근에 이제 총선 이후에 한번 주가가 조정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이 AI, 우리 AI 시대 살고 있죠. 자, 이 AI에서 크게 부각을 받는 게 뭐 전력 설비, 전력 관련돼서 이슈가 많았죠. 전력 설비 그리고 케이블. 최근에 과기부에서 그랬어요. 오케이. 그런데 원전 에너지 써야 되겠다. 왜 그러냐? 비용이 싸니까. 다른 뭐 무슨 친환경 에너지보다도 비용이 저렴하니까. 그리고 국내 원전 산업 굉장히 기술력도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조선업이 다시 한번 슈퍼 사이클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좀 기대가 많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차트상에서 지금 좀 길게 보셔야겠네요. 자, 길게 보시면은 차트상에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유지를 계속 했던 종목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것도 강의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박스권은 우리가 상단과 하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이 있겠죠. 자, 지금 중단 부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선 업종이 좋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좀 짧게 보더라도 돌파가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시세,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공략 드리고 싶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밴드 오시면 당연히 뭐 추가적인 전략 잡아드리겠지만 일단 뭐 한 26,000원대 부근에서 좀 진입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조선업이라는 게 제가 자꾸 조선업 얘기를 해도 되나요? 제가 이쪽 뭐 홍보대사도 아니고. 예. 자, 조선업종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반도체도 주도주에서 좀 벗어나고 있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게 또 주도주가 될 거냐 했을 때 조선과 기자재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세한 가격 전략은 우리 앵커님이 예. 밴드 오시는 방법 한번 설명드리고 난 이후에 자세하게 예. 한번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하이로코리아였었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이었고 자세한 전략도 실시간으로 대응 방법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밴드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겠어요? 저희 방송 이제 곧 끝날 시간인데 방송 중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밴드는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거고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대표님. 자, 가격은 26,500원대. 자, 26,500원대에 진입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을 때 좀 조정을 견디더라도 이 금액대에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8,500원대 드리고 싶어요. 자,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박스권 돌파 이후에는 추가적인 대시세가 예견이 된다. 그렇지만 뭐 당연히 저항대니까 우리가 여기에도 걸맞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8,500원대 좀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를 드려야 되는데 손절가를 드리기가 참 제가 애를 많이 먹었어요. 박스권 하단에 사실은 24,000원에 제가 손절가를 잡아왔지만 이 구간을 살짝 돌파한다라고 해도 저점에서 사실은 대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어쨌든 증시도 안 좋고 하니까 손절가를 제공을 드려야겠죠. 자, 24,000원대 손절가 제공드리고 뭐 종목 이렇게 소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공략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이로코리아 목표가 28,50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저희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 진행하시잖아요.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세요?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음 예. 주 전략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든 시장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놀란 마음을 좀 진정시켜 드리고 싶고 네. 자세한 전략, 우리가 이런 하락장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세한 전략 관련돼서 그리고 산업과 오늘 공략주 관련돼서 자세한 전략 오늘 라이브 강의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출렁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밤 10시입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1시간 쉬었다가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함께 다음 주 시장 미리 대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밴드로 입장하시면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지금 스캔하시고 밴드로 입장해 주시거나 문자 계속 받을게요. 샵 3772번으로 주식인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또 로이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